보고도 믿기 힘든 말도 안 되는 손놀림을 보여주는 한 의사. 컷.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자, 하나 더. 부용주, 일명 낭만 닥터 김사부였죠. 수술실 안에서의 김사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저 존경심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 좀 꺼줄래? 사상 초유의 이거 뭐지? 수술 중 정전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모니터랑 벤틸레이터가 심지어 충전식이라. 충전도 안 돼 있던 상태. 그야말로 모든 전력이 나가버리죠. 아니, 충전이 제대로 안 돼 있었구나. 꿈에서도 겪기 싫은 최악의 상황.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자, 일단 핸드폰이라도 좀 비춰봐요. 아주 침착하게 자, 여기. 오더를 내리기 시작하는 김사부. 허나 엎친 데 덮친 격 어떡하죠? 퍼스트의 실수까지 이어지지만 혈관을 건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아. 출혈 잡으면 돼. 여전히 죄송합니다. 당황할 거 없어. 괜찮아. 거의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이것들 봐라. 이어서 누가 봐도 최악의 상황에 자,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이보다도 최악을 경험해본 듯 다들 당황할 거 없어. 모두를 진정시키기 시작하죠. 꺼지 많이 주세요. 심지어 자, 내가 포섭으로 가리키는데 좀 비춰봐요. 풀컨디션일 때도 어려운 이 극악난이도의 수술을 여기요. 자, 이쪽으로, 좀 위쪽으로요. 고작 핸드폰 불빛 아래서 그림자도 생기고 괜찮으시겠어요, 김사부? 해봅시다. 집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좀 누르고 있어. 자, 집중. 대체 손의 감각만으로 찾겠다. 뭐하는 인간일까요? SBS 레전드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3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거친 숨을 몰아치는 한 어린아이 옆으로 목숨을 건 사륙전이 펼쳐지죠. 이곳은 하늘 잠정수역. 몇 분 뒤 의화선박 한 척이 레이더에 잡힙니다. 무허가 의아선박이 발견되자 1팀은 조타실, 2팀은 갑판과 엔진실 쪽을 수색한다. 상대의 총격이 있을 시 곧바로 대응 사격해서 제압한다. 해양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렇게 등선이 이뤄지고 고요한 갑판 위 서서히 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하죠. 그때 생존자가 한 명 등장하고 이어진 탐문 끝엔 수많은 시체들과 한 명의 여성 실수 나을리. 그리고 어린아이가 님 멋있어 나을리. 마지막 생존자로 발견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해양 경찰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도와주시랄. 그들은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탈북자들이었죠. 그렇게 급한 대로 해군 선박으로 운반한 뒤 긴급 구호 조치에 들어가는데 다른 의사 선생들은 언제 오는 겁니까? 군의관 홀로는 벅차 보이던 가운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온다. 들리시죠? 그 긴급 출동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고의 응급의학팀 돌담병원 에이스 닥터들이었죠. 아니 뭐야, 애들이잖아. 류웅일 전임 국방장관을 살려낸 팀이랍니다. 우선 환자부터 보죠. 총상 환자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사인부터 해주셔야 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지금 이 시각으로 함정에서의 모든 일은 비밀 엄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 상태 역시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물어보실 수 있고 이를 어길 시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들먹거리며 사인을 요구합니다. 그때 아무렇지 않게 사인을 갈겨버리는 남자. 됐죠. 이제 환자 좀 보러 가도 되겠습니까? 김사부의 최애 수제자 서우진 닥터였죠. 그 시각 근데 이게 말이 되냐? 누군가를 다급히 찾고 있는 차은재 닥터. 뭐하는 장 선생? 김사부님 아직이니? 계속 안 받으세요. 58,000년 만에 휴가를 떠난 김사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우진 일행은 처음으로 환자와 마주하는데 환자 바이탈 어떻게 됩니까? 예? 170, 120이에요. 그 상황은 출혈량은요? 제가 왔을 때 이미 출혈이 상당히 있던 뒤라서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죠. 몰라주세요. 목소리 들리십니까? 스투브 상태인데. 등 쪽 살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심지어 총알이 사출가 없어. 두 발 다 아직 뱃속에 있다는 얘기야. 몸 안에 막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해모필이 너무 심한데. 리버 인절이지? 네. 간 손상에 이어 근데 스플린 주변까지 너무 많이 보였는데요? 비장까지 다른 데도 출혈 있는 거 같지? 그야말로 온전한 장기가 없을 정도였죠. 병까지 못 버틸까? 못 버틸 겁니다. 출혈량도 출혈량이지만 환자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게다가 어쩌면 최악의 난이도로 악명 높은 IVC 인절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하대정맥 손상까지 의심되는 상태. 좋다. 처치실은 어딥니까? 일단 장비부터 보죠. 심지어 여기입니다. 동네 의무실 수준으로 보이는 이곳이 이 배에서 환자를 볼 수 있는 곳은 이 배의 여기뿐입니다. 유일한 수술실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온갖 최악의 상황이 모두 겹쳐 있었죠. 그 시간 1시간째 돌고 있는데. 은재팀은 저기 네. 드디어 김사부를 발견합니다. 사부님! 전화 좀 받으시죠, 진짜. 야, 나 모처럼 지금 휴가 중이다. 몰랐냐? 알죠. 여전히 여유롭던 김사부는 총상 환자예요, 사부님. 총상 환자라는 말을 듣자마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자, 일단 열어. 열고 출혈 부위 확인부터 해. 수술 개시 오더를 내린 뒤 30분만 잡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곧바로 출동합니다. 그렇게 우진은 IVC 인절이면 열자마자 바이탈 확 떨어질 거예요. 열악하디 열악한 환경에서 생각보다 피가 훨씬 더 많이 날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도와달라는 것들만 잘 따라와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도를 칼 주세요. 시작하죠. 호비. 야 환자 BP 떨어지는데. 그런데 1분도 채 안 돼서 어레스트 PA 심정지가 찾아옵니다. 가슴 압박해주세요. 어레스트. 빨리 올라가요 빨리. 아 예. 그렇게 CPR과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켈리. 손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좀만 버티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템. 그 시각 든든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김사부였죠. 이쪽이 의무실입니다. 아, 그래? 그런데 그 환자가 한 명 더 있다고 들었는데. 오자마자 또 다른 환자를 찾기 시작하는 김사부. 기침을 하는데 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건정티바가 베일한 데다가 랄이랑 휘징도 들리고요. 그저 기침 소리만으로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파악했던 것이었습니다. 아,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함정 내에서 의사가 필요한 응급 환자는 총상 환자뿐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경위님. 머지않아 또 다른 주관자가 발생하죠. 환자분, 괜찮으세요? 야, 뭐해 너? 안 들어가? 전 GS인데. 근데 예. 순식간에 현 모든 상황을 파악한 김사부는 빨리 가서 함장님께 그 헬기 다시 띄우겠다고 좀 전해요. 환자들 응급처치 끝나는 대로 병원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곳에선 그건 지금 중요해. 보고부터 해요. 빨리 가서. 송장 치고 싶지 않으면. 모두를 살릴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어서 천재 어때? 그 컨트롤할 수 있겠어? 네. 은재팀에게 여자 환자를 맡긴 뒤 오케이. 남자 환자의 수술실로 입성하고 사부님 그 CPR 몇 분째야? 10분째입니다. 3초 만에 환복한 뒤 석션. 석션. 우진을 보조하죠. 스타일. 컷. 다 잡았습니다. 은탁 선생 여기 이리게이션. 오케이. 잘 묶인 것 같은데 블리딩도 조절된 것 같아. 정인수 선생. 예, 리듬 체크할게요. 1차 응급소생의 결과는 RSC 성공적.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레스트 때문에 급하게 묶어놨지만 생각대로 비너스 리턴 잘 안 됐습니다. 어떡하죠? 이곳에서 완벽한 수술을 하는 건 불가능했기에 그저 직세를 막은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시간 지체하면 키드니도 같이 날리겠는데. 리버도 3분의 1쯤은 부서져 나간 상태입니다. 환자의 상태는 여전히 최악 오브 최악이었죠. 이쯤 되면 외통수다. 그야말로 아무리 실전 경험이 없어도 알 수 있다. 그 누가 보아도 이 환자는 곧 환자는 이미 죽는다. 산송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인저리 사이트 패싱한다. 김사부 팀은 포지션 체인지. 그 어느 누구도 무슨 말이지? 포기하지 않았죠. ETT부 제일 큰 걸로. 예. 다들 저 말을 알아듣는 거야? 김사부가 메인으로 들어온 뒤 자연스럽게 자, 11번 블레이드. 다시 수술에 돌입합니다. 벌룬 있는 쪽을 아래로 먼저 놓고 벌룬 없는 쪽을 하트 방향으로 넣어서 고정한다. 이 튜브 넣자마자 바로 타야 한다. 준비됐어? 말은 쉬웠지만 사실상 그냥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난도의 수술이었죠. 자, 타임.
타임. 컷. 그런데 이런 건 어디에서도 그것을 본 적이 없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설마 저게 된다고? 진짜? 됩니다, 선생님. 해내고 만다. 환자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바이탈도 더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오케이. 자, 필름으로 먼저 덮고 그리고 돌담병으로 이송해서 2차 수술 곧바로 진행한다. 준비들 해. 이제 이송 후 최종 수술만 하면 될 것 같던 그때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부함장이 앞으로 18시간 동안 이 환자는 함정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시각 여환자의 상태도 심각해 보이는데 선생님, 튜브로 피가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미 깊어 보이는 튜브를 너무 깊은 거 아닙니까? 하나 더 달라고 합니다. 꺼줘. 이쪽이 피나는 쪽이네. 설마 렁에 꽂으셨어요? 일부러 폐까지 꽂아 출혈을 빼고 출혈이 없는 쪽의 폐로 호흡을 시킨 것이었죠. 김사부 밑에서 우진급으로 만만치 않게 성장한 은지였습니다. 네가 CS였다면 이게 얼마나 센세이션하고 판타스틱한 처치인지 알았을 텐데. 예. 이어서 여유를 찾은 은재는 팔은 괜찮으세요? 다른 경환자들의 상태도 살펴보는데 일 없어. 꺼져. 그냥 총알에서 챙겨. 네. 넌 괜찮니? 둘 다 이름이 뭐야? 친화력 세계 챔피언이었죠.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같은 시각 함장과 마주한 김사부. 지금은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함장님. 당장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 죽습니다. 함장 또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처사란 건 알고 있지만 상부의 지시도 목숨만큼 엄중합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경찰이었기에 저 환자는 내일 저녁 18시까지 입에 있을 겁니다. 죽은 채로요? 합리 따윈 먹히지 않았죠.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저 사람들 이런 명령이 떨어진 이유는 탈북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서울에서 남북 고위급 실무자 회담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요? 그것도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데 탈북자 문제가 불거져 나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필 지금 남북 고위급 실무자 회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쟁터에서도 부상자는 아군 적군 따지지 않고 치료부터 해주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하물며 단 한마디도 치지 않고 살겠다고 목숨까지 걸고 이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민간인이고요. 다시 한번 거기다가 이 정치적 상황 뭐 어쩌고 저쩌고 갖다 붙이는 거 이거 좀 반칙 아닙니까? 말씀 좀 가려서 하시죠. 본업에 충실하자는 얘기예요. 당위와 도의로 함장님이나 나나 결국 그 사람 목숨 지키자고 밤낮으로 이짓거리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사람부터 살리고 보는 게 우선이죠. 에? 설득을 시도하죠. 정치적 상황이야. 정치하는 양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아닌가요? 아닙니까? 결국 네, 함장입니다. 결단을 내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마친 함장은 방금 윗선과 통화했는데 북한 쪽 실무자들이 평양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 사람들을 대한민국 영토에 들일 수 없답니다. 여전히 고집을 굽히지 않고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는 김사부에게 그렇다고 하네요. 비공식적 기회를 쥐어준다. 그렇게 환자들은 돌담병원으로 이송되죠. 그 시각 아니, 총상 외상 환자라뇨. 긴급 출근한 돌담병원 실무진들.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죠.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는 그 환자 공식적으로는 내일 저녁 6시까지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분이라네요. 그들이 이송 수술을 허가해준 전제 조건은 수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스텝들 말고는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수쌤. 그리고 내일 저녁 6시까지는 절대 외부에 이 사실 새어나가지 않게. 특급 보안이었죠. 그게 환자 이송을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돌담병원에 드나드는 병원 식구들만 해도 몇 명인데 이 좁디 좁은 돌담병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도대체 그런 곳이 한 군데 존재했습니다. 설마요, 수쌤? 바로 아직 준공허가도 안 떨어진 네, 그래요. 돌담병원의 외상센터. 번역 외상센터였죠. 일단 거길 엽시다. 거긴 아직 준공 허가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작 좀 서두르라고 했죠. 심지어 국가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곳이었기에 함부로 먼저 사용했다가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상황. 절대 안 됩니다, 수쌤. 하지만 이곳 돌담에선 자, 다들 준비하시죠. 김사부의 말이 곧 법이었죠.
순식간에 모든 필요시설들 세팅해 놓은 뒤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을 맞이한다. 남돌쌤이 1번 수술방 열어놓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환자 1번 방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주쌤. 오피력부터 나가주시고 폐가비씨 충분히 준비해주세요. 마치 시작한 대로 오피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돌담 외상센터에서의 첫 수술이 우리 외상센터 첫 손님이다. 무조건 살리자. 알았지? 개시되죠. 물론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갈. 오비. 다음날 또 다른 레전드 의사 경영형이 아니 차 교수를 찾아간 돌담병원의 원장 박민국. 그 목적은 병원을 옮기실 거란 소문을 들었습니다. 차 교수를 돌담병원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긴 이미 부용주가 있잖소. 그는 이미 김사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학부 때 라이벌이셨다고요. 심지어 라이벌 관계였죠. 라이벌이랄 게 있나. 난 CS고 그 친구는 GS였는데. 괜찮으시면 일간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마침 오늘 내가 오프라서 비밀 수술이 한창인 외상센터 방문을 신청합니다. 그 시각 중환자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경환자들을 살펴보러 간 우진.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좋아해? 구조 이웃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음을 닫은 소년에게 형식적인 위로보단 그저 말없이 사탕을 놓고 가죠. 한편 들킬까봐 안절부절 중인 장 실장에게 때마침 박 원장의 전화가 걸려오고 지금 어디십니까? 지금요. 저는 지금 잠시 외부에 나와 있는데요. 어쩐 일이신지. 곧이어 여기서 뭐 하십니까? 차 교수와 함께 그가 등장합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또? 그렇게 김사부의 호출이 이어지고 박 원장 왔어요? 김사부, 이 상황 대체 뭡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거 오면 내가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자, 일단 원장실로 갑시다. 수십 년 만에 그것도 이런 최악의 타이밍에 라이벌 차 교수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스카우트 제의를 드렸는데 일단 한번 외상센터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랜만이다. 그런데 그는 오랜만이다 은재야. 은재의 아빠. 아버지였죠. 사실 그녀는 은호 1년 동안 의사면허 정지란다. 가족들과 등을 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게 네가 말한 공정이고 정의니? 이제 속이 시원해? 오빠가 잘못한 거잖아. 의료과실을 범했던 친오빠를 피해자까지 있잖아. 그녀가 고발했기 때문이었죠. 가족이면 무슨 잘못을 하든 무조건 덮어줘야 하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그게 가족인 거지. 그게 상식이고. 아빠도 같은 생각이셔? 차 교수는 딸과 잘 지냈니? 형식적 인사를 나눈 뒤 근데 병원이 아주 잘 지어졌구나. 한데 아직 중공검사 전이라고 들었는데 설마 여기서 본격적으로 환자를 받고 있는 거니?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당황한 가운데 김사부가 아이고 뭐 중공 검사야 건물이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의사는 환자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특유의 능글스러운 말투로 손님은 손님답게 볼 일만 보면 가시면 되는 거고. 이 위기를 파야하려 하죠. 박 교수, 그런데 오늘 나한테 외상센터를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차 교수. 제가 모르는 상황들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병원의 최고 결정권자는 병원장 아닌가요? 병원장의 자존심을 건들며 근데 어떻게 원장 모르게 원장의 허락도 없이 게다가 개소도 안 한 외상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박 원장. 벌써부터 김사부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여기 외상센터는 오늘부로 당분간 그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보안 상황에 속하고. 서둘러 정리한 뒤 자리를 피하려던 그때 드디어 그가 김사부에게 건넨 첫 마디는 소린 여전하네. 공격성 최대치였죠. 둘은 그야말로 이 분위기 뭐죠? 저 두 사람은 학부 때부터 라이벌로 유명했었죠. 말 그대로 용호 상박. 요즘 애들 말로는 자강 투찬. 악연에 가까운 라이벌이었습니다. 거산 의대의 호날두와 메시였달까요? 어느 쪽이 메시였습니까? 저 차진만 교수님, 재밌네. 재밌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한편 남북 교류가 합의되면 경제 가치가 40조가 넘나는데 무려 40조 가치의 남북 협상 중인 정부에게 모든 매스컴이 쏠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없어요. 회담에 북한 측이 노쇼를 갈겨버리죠. 일이 좀 생겼습니다, 단장님. 북쪽 실무자들이 호텔에서 출발을 안 하고 있답니다. 왜? 바로 무슨 일인데? 어제 저희 쪽 해경이 동해상에서 표류 중인 선박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배에 탈북자들이 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정보가 저쪽에 들어간 것 같고요. 탈북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번 회담 내용 전부 다 없고 곧바로 내일 아침 평양으로 돌아가겠답니다. 그 탈북자들 지금 어디 있나? 그 시각 김사부, 정말 이렇습니까? 외상센터 인원 구성은 나한테 일임했잖아요. 박 원장은 차 교수뿐 아니라 아니라니까. 어차피 이런 데 내려오지도 않을 사람이라고. 아니, 나는 뭐 이런 데 내려올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에이, 그 박 원장은 좀 다른 카테고리지. 김사부 설득도 필요해 보였죠. 나름 진정성 있는 똘끼도 있고 딱 우리 쪽 사람이었다니까, 처음부터. 아무튼 차 교수님 정도면 우리한테 과분한 실력자입니다. 과분한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실력자인 건 나도 인정을 하지만 그 실력이 환자에 대한 헌신과 비례하는 것도 꼭 아니고, 그 완전히 우리랑 다른 재질이라니까. 어찌됐든 손님으로 온 차 교수에게 외상센터 안내를 이어가려는데, 그때 국정원 요원들이 들이닥칩니다. 박민국 원장님,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같은 시각 피 어레스트. 남자 환자로부터 또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죠. 저 일단 F 3분마다 1F 주시고 M부 잡아주세요. 네. M부 내가 잡을게요. 초음파 좀 가져올래? 네, 알겠습니다. 장도화 선생, 콜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요, 선생님. 실은 아까부터 계속 콜하고 있는데. 팔로업을 해줘야 할 통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그 정인수 선생이나 남도일 선생한테도 콜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컴프레션 숨 바꾸겠습니다. 급한 대로 은탁이 붙고, 그 시각 사라진 통화는 같이 하긴 해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실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빨리 오셔야 돼요. 여기 전쟁터예요. 빨리. 참전 중이었죠. 집중하셔야 돼요. 전쟁터예요 여기. 한편 그 외 동료들은 내가 할게. 정인수 선생, 네가 에코 좀 봐줘. 알겠습니다. 숨 바꾸겠습니다. 리듬 체크하겠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처럼 달라붙기 시작하고, 한 푼인데요, 서부님. 자, 페리카디오하게 C라인 주세요. 김사부는 컴프레션 멈추지 말고. CPR로 몹시 흔들리는 와중에도 자로 재듯 정확한 위치에 바늘을 꽂아넣습니다. 저는 GS 아니었나? 어떻게 탄본까지 잡으시지? 리듬 체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RSC 돌아왔습니다. 목숨을 살려내죠. 그들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든 또 어레스트 올 수가 있어. 그렇게 깔끔하게 수술을 마쳤지만 사부님, 그 사이 수술실 밖 풍경은 아주 싸늘해져 있었죠. 바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송환이라니? 탈북자들의 송환 명령이었습니다. 그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대체 지금 어디로 송환하라는 거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전원을 오늘 밤 자정까지 송환하지 않으면 지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경제회담 당장 중단하겠답니다. 아, 이거 보세요. 저 사람들 지금 중환자들이에요. 그중에 한 명은 방금 어레스트 나서 겨우 되살려놨고, 더구나 저 사람들 대한민국에 귀화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대한민국은 저 사람들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저 사람들은 아직 영내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니까요. 공식적으로는 배에 있는 상태였죠. 이 실무회담 여부에 따라 심지어 남한의 경제 효과만 40조가 달렸답니다. 그 실리를 따져봤을 때 그 탈북자들 몇 명 때문에 40조의 기회를 날려야 할까요? 정부의 선택엔 당위가 있었습니다. 아, 지금 의사인 나한테 뭐 사람 목숨하고 40조 경제 효과 중에 뭐가 중요한지 묻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통보해드리는 겁니다. 어제 동해상에 발견된 그 배는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이었고, 게다가 거기에 탄 사람들은 배와 함께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질 겁니다. 그 송환 시각은 오늘 밤 자정 안에. 불과 몇 시간 뒤, 즉 중환자들에겐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죠. 한편 지속된 무한 호출에 결국 병원에 돌아온 통화. 장동환 선생,
너 지금 몇 시야? 도계자를 박아도 모자랄 상황이지만 오후 3시인데요. 너 새벽에 수술실도 안 들어가고 도망쳤다며? 아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가 수술실에 있는데 어떻게 퇴근을 해? 적들이 쳐들어오는 전쟁터에서 너 시간 됐다고 퇴근하려나? MG 통화는 저 어제 낮 근무부터 밤샘 야근까지 했습니다. 자기 나름의 탈주 사유가 있었습니다. 너만 했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야근했어. 저희들은 법적으로 주 80시간만 일하도록 보호받고 있는데요. 교육의 목적이 있거나 위급한 환자 발생 시 플러스 8시간. 총 88시간까지잖아. 그럼 왜 빼먹어? 전공의들은 36시간 연속 근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거의 말눈광자급으로 단 한마디도 치지 않지만 낮 근무랑 밤샘 다 합해서 연속 근무 20시간 정도였고 수술 시간까지 포함한다 해도 사실상 24시간 남짓이었을 거야. 어불성설이었죠. 수술해야 하는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고 우진은 오직 네가 꼭 들어왔어야 하는 수술이었는데도 팩트만으로 넌 퇴근했어. 동화를 후들겨 패줍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근무 시간도 넘지 않았는데 말이야. 할 말 있어? 없어요. 그래 뭐 워라벨. 나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나 본인의 의무는 뒤로 하고 근데 너 의사한다며. 그럼 하여튼 해야지. 권리만을 챙길 순 없는 것이었죠.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하지 마. 네가 똑바로 수련 안 하면 피해는 네 환자들이 보는 거니까. 그렇게 팽력배 1급 훈수를 마친 뒤 지금부터 따로 오더 있을 때까지 1번 중환자실 환자 킵하고 있어. 동화가 가장 싫어할 법한 벌을 내립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곧바로 콜하고. 똑바로 하자 정동아. 서진 선생이니까 이 정도로 끝난 거야. 한편 오늘 하루 종일 정신없던 장 실장은 그러고 보니 오늘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언가 중요한 일정이 있었다는 것을 4시? 까먹습니다. 4시가 뭐였지? 바로 오후 4시부터 30분 동안 외상센터 신축 건물 전체 단전됩니다. 건물 전체 단전 일정이었죠. 그렇게 지옥의 시간이 다가오던 사이 하필이면 여환자의 상태 체크를 마친 김사부는 롱 로백토미 해본 적 있나? 아니요, 폐 쪽은 아직. 송환 명령을 무시한 채 해보지 뭐 이번에. 수술 진행을 결정합니다. 김사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소식은 박 원장의 발작 버튼을 누르고 내가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곧바로 김사부에게 달려가는데 김사부, 리보경 환자 수술하신다고요? 네, 뭐 그러기로 했어요. 왜요? 왜 또 이러십니까? 오늘 자정안에 송환시킬 사람을 왜 개웅을 하고 그래요? 김사부! 아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 뭐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뭐 경제적인 효과 어쩌고 뭐 40조고 나발이고 내가 뭐 거기까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는 만들어 놔야지. 어쨌든 우리 환자인데. 그저 막 내뱉는 것 같지만 꼭 하셔야겠습니까? 이 수술? 사람 살리는 게 우리의 일이고 당이요, 박 원장. 세상 어떻게 쳐돌아가든 우린 그냥 월드 앤 피스로 쭉 갑시다, 박 원장. 오케이? 땡큐. 너무나도 합리적인 김사부의 당위에 박 원장도 침묵으로 수술을 용인하죠. 그렇게 칼. 전설적인 수술이 시작되는데 까마귀 장 실장은 여전히 4시? 4시에 뭐였더라? 단전 스케줄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위생실 좀 가겠소. 경환자 한 명이 화장실을 요청하는데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날카로운 핀셋을 챙깁니다. 한편 여기서 뭐 하세요? 환자를 보고 있으라고 한 동화는 또다시 사라지고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군의관이 환자를 지켜보고 있었죠. 환자 지키고 있던 전공인 못 보셨습니까? 아, 화장실 다녀온다고? 얼마나 됐죠? 한 30분쯤? 예. 이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우진은 동화 찾아 산만리를 시작한다. 그 시각 동화는 역시나 화장실에 짱 박혀 핸드폰 게임을 즐기는 중이었죠. 그런데 경환자와 요원이 같은 화장실로 들어오고 곧이어 습격이 시작됩니다. 치열한 난투 끝에 결국 요원은 제압당하고 그때 지리는 타이밍에 핸드폰이 울려버리죠. 좋됐다. 같은 시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우진을 꼬마아이가 붙잡습니다. 안 된다. 들어가지 마시라요. 이어서 걔 아주바이가 우리 아바이도 죽였고
박사님도 쏴주겠다신다.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주죠. 들어가지 마시라요. 그렇게 문을 열자 상상 초월의 최악의 전개가 눈앞에 펼쳐진다. 선생님, 알려주세요. 한편 병원을 둘러보던 차 교수는 김사부의 방에 들어가고 비록 악연이지만 같은 세월과 공간을 지내온 그의 흔적들과 추억의 인물들을 바라보며 오묘한 감정을 느끼죠. 그런데 그때 김사부의 엄청난 수술을 지켜보던 박 원장이 실은 김사부가 방금 전에 막 수술 들어가서요. 혼자 보기 아까운 이 수술의 현장에 김사부님 수술 본 지 오랜만이실 텐데 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차 교수를 초대한다. 어딜 가면 됩니까? 그렇게 차 교수가 보는 앞에서 전설을 써내려가던 중 운명의 4시가 다가오고 전력 차단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변압기 내리겠습니다. 반전이 네, 변압기 내렸습니다. 시작되죠. 자, ACB 차단. 그 시각 여기 병원입니다. 야, 웃기지 마라! 여기 병원 아니잖니. 이 병원인데 어째 다른 환자들이 아니 보이네. 아! 화장실의 상황도 여기가 새로 지어진 데라서 그래요. 죽기 싫다! 내 배 다시 돌려달라. 나는 북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클라이막스로 향한다. 죽여야겠다! 동력용 V12 차단. 4시. 그제서야 일정이 생각난 장 실장이었지만 이미 상황은 메인 V12 차단. 벌어지기 시작했죠. 결국 마지막으로 ABS 차단이요. 마지막 전원 수술실의 전원까지 차단된다. 이거 뭐지? 그렇게 인트로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었죠. 하지만 명불 김사부는 핸드폰이라도 좀 비춰봐요. 침착하게 핸드폰 조명으로 상태를 파악하고 박 원장인데? 저 우선 급한 대로 그 포터블 벤틀레이터하고 모니터부터 좀 들여보내줄래요? 알겠습니다. 또 필요한 건요? 이 와중에도 중환자실 쪽도 좀 빨리 가서 살펴보세요. 나머지 중환자의 안위를 체크한다. 자, 내가 이어서 호흡으로 가리키는데 좀 비춰봐요. 도일아 여기. 그래. 오직 핸드폰 불빛과 감각만으로 찾으셨어요?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뒤 자, 클립으로 2번 잡아야 돼.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완벽하게 수술을 집도해가죠. 자, 컷. 같은 시간 우진은 핸드폰 게임의 총소리를 이용해 북한군을 습격하고 저력해요! 빨리! 동시에 모든 전원이 켜진다. 개걸레 새끼야, 죽어라! 일촉즉발의 순간 난투 소리를 들은 요원들이 도착해 상황이 마무리되죠. 같은 시각 수술실의 조명도 켜지고 수술은 안정상태로 접어든다. 그리고 나머지 중환자에게 달려간 박 원장의 눈앞엔 군의관이 그를 케어하고 있었죠. 이거 대인님이 하신 겁니까? 허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다들 정신이 너무 없어 보여서. 그래도 전문의 자격증은 있으니까 안심은 하십시오. 잘했네. 그렇게 고마워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자, 다들 수고들 많았어요. 또다시 위기를 넘기게 된다. 아빠. 이 모든 사태를 지켜본 차 교수는 비록 아무 말 없었지만 많은 생각에 잠긴 듯 자리를 떠나고 그날 저녁 김사부는 이젠 비어있는 중환자실을 보며 더 많은 생각에 잠기죠. 혼자 뭐 하세요? 그리고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 중. 우진 또한 북으로 송환된 그들이 어떤 운명을 처할지 뻔히 그려졌기에 깊은 현타에 빠진다. 그 사람들 말입니다. 응? 정말로 보내는 게 맞았을까요?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에 명불 김사부는 우진아,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니 됐어. 종종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애제자에게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답인지 뭐 균형 잡기 곤란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우린 의사로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야. 우문 현답을 제시해주죠.
하지만 어떻게 된 걸까요? 김사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수쌤은 김사부요. 자기 환자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송환 씨 운명이 뻔한 그들을 이렇게 쉽게 보내준 것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우린 그저 우리 일을 다 한 걸로 그걸로 됐다 칩시다. 그런데 그날 저녁 뉴스엔 동안 동해상에 표류 중이었던 북한 선박에서 총 5명의 선원이 구조됐으나 가까스로 기관사 1명만 생존한 채 생존자가 오직 한 명뿐이라 발표됐죠. 부디 이번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 경제 협력에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하면서 이상 SBC 박종현이었습니다. 그 시각 김사부는 요 며칠간 외상센터에서 벌어졌던 탈북자들의 수술 기록을 영원히 삭제합니다. 이어서 그의 핸드폰이 울리죠. 그랬습니다. 이번 일로 김사부한테 신세 진 거 다 갚은 거요. 김사부에게 목숨을 비쳤던 국방부 장관과의 모종의 거래를 통해 그들을 북송환이 아닌 됐어. 이걸로 된 거지. 사망 처리 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것이었습니다. 때론 당위와 현실, 자, 들어갑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네, 돌담병원 응급실입니다. 쉴 새가 없는 응급실의 하루가 톱니바퀴처럼 다시 시작됩니다. 무슨 환자야? 스키장에서 충돌 환자랍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 두 명의 합류로 돌담 전수들은 더더욱 단단해지죠. 환자입니다. 자, 응급 환자는 하이브리드로.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마치 한 몸처럼 수행해내는 그들을 보며 한 남자가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며칠 뒤 김사부는 인력 충원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는데 아, 진짜 죽겠네. 정말 가지각색에 저는 그냥 이제 물 좋고 공기 좋고 산 좋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선생님 진짜 팬이에요. 찐팬입니다. 진짜로. 진짜 팬. 좋아해요. 개성 넘치는 지원자들이 넘쳐났죠. 밥 줘요? 연봉은 얼마나 주십니까? 저 정도 되면? 이 자리까지 오는 데까지. 배달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울었죠, 저 근데. 박수 한 번만. 그리고 그냥 마지막 면접자는 좀 궁금해서요. 뭐가? 선생님이요. 그리고 돌담병원 사람들이요. 가만. 그 혹시 맞지? 그때 응?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군의관 이선웅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멤버가 합류합니다. 한편 그 시각 네, 돌담병원 박맹국입니다. 나 찾을만요.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건 차 교수는 내가 그리로 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의 영입 제의를 조건부로 받아들입니다. 예, 뭡니까? 그런데 부용주 그 친구를 그 조건부라함은 외상센터에서 제외시켜주세요. 김사부를 부용주가 없는 외상센터라면 한번 생각해보죠. 외상센터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죠. 과연 진행시켜. 돌담병원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1, 2 둘 다 시청률 27%를 기록한 SBS 레전드 드라마 중 하나이죠. 특히 한석규의 지린 딕션으로 이루어지는 지랄하고? 이거 말고 살린다. 무슨 일 있어도 살린다. 수많은 명대사들과 알찬 구성, 지리는 연출에 몰입감 있는 전개가 큰 장점인 작품이었는데요. 이 전설의 드라마가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같은 제작진이 합류하여 이전의 장점들은 모두 가지고 왔고요. 시즌2 배우들 또한 모두 시즌3에 재등장해서 기존 팬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3 1화 2화의 내용이었고요. 벌써부터 거의 의학계의 코난처럼 온갖 재앙을 몰고 다니는 김사부가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떤 재앙 속에서 수술을 집도할지가 가장 기대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봐서 다음 3, 4화도 이어서 소개할 예정이고요. 본방은 매주 금, 토 SBS에서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3, 4화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봉수 오바나.